안녕하십니까. 자, 2022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 6월 모평 문제를 일단 13번까지 시간 되는 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문항이고요. 공통문항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지수법칙이죠. 그래서 이게 두 개 합하게 되니까 2승만 됩니다. 그래서 답 4, 2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함수 fx가 이걸 만족한다고 했죠. 그러면 원시함수 부정적분 계산해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 형태가 될 겁니다. 1이 1이라고 했으니까 1을 집어넣어 주시면 c는 1이 된다는 소리고, 따라서 이 c는 이제 1로 바꿔도 되죠. 자, 그러면 f2는 8 빼기 4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 5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3번입니다. 탄젠트가 5분의 10이라고 했고, 지금 범위가 3, 4분면에 있네요. 그죠? 얼사탄고를 사용해가지고 5분의 12 세타는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럼 탄젠트 영역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5대 12대 13을 만족하니까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은 사인 상관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사인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13분의 12에 마이너스 달면 되겠고요.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달고 13분의 5. 따라서 두 개 합하게 되면 13분의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겠습니다. 13분의 마이너스 17.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극한 자극한입니다. 0 좌극한에서 0으로 가까이 갈 때 fx 함수값은 마이너스 2고요. 이 우극한에서 갈 때 fx의 함수값은 0이죠. 그래서 두 개를 합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답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 fx가 있고 gx를 이렇게 잡았네요. 그리고 프라임에 대한 값을 줬으니까 우리가 g 프라임을 알고 구하기 위해서 일단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곱의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죠. 그러면 dx 곱하기 fx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입니다. f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g 프라임 1을 한번 구해봅시다. 1을 구하게 되면 2 곱하기 f1 더하기 1 집어넣어주면 4 곱하기 f 프라임 1이 되겠습니다. 계산해 주시면 f1이 2니까 4 더하기 4 곱하기 1 해서 8 나오니까 답은 3번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y는 5x랑 얘니까 얘는 0하고 3을 기준으로 근을 갖고요. 아래로 굴러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y는 5x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물론 뭐 공식을 써도 되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접근해보면 결국 얘가 5x니까 5x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x에 대한 적분값이죠. 그럼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교점 하나는 0인 거 분명하고요. 얘가 5x 같다라고 두게 되면 넘겨주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6x가 0이니까 3x로 묶어주시면 x 마이너스 2가 0이 되어서 나머지 좌표는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0하고 3을 지나고 있는데 2에서 먼저 이렇게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 3이 아니고 3분의 1이네요. 그죠? 이 부분이 3분의 1이고 여기가 2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취하죠.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얘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인가요? 네. 0부터 2까지 dx입니다. 자, x세제곱 마이너스 주시고요. 더하기 3의 x제곱 이렇게 주시고 정적분 2, 0을 주시면 되겠네요. 자, 2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8 더하기 4, 3, 12에 0은 의미가 없죠. 다 0 넣어봤자 빠지니까 4가 되겠네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럼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이네요. 그죠? 그럼 등차 수열 일반항이 첫째 항이 2일 때는 2 플러스 n-1의 d입니다. 그리고 S3에서 S2를 뺐다는 것은 결국 A3만 남게 되는 것이니까 이 A3가 A6이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면 이 관계식을 좀 사용해 가지고 AN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A3는 2 곱하기 n에다가 3을 집어넣어 주면 되죠. 그러면 2 더하기 2d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좌변에서 A6는 2 더하기 6을 집어넣은 거니까 5d가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얘를 정리해 주시면 4 더하기 4d가 되니까 4d 넘겨주시면 d는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d가 2니까 이제 일반항 나왔죠? 그래서 d를 지우고 2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2고요. 얘가 우리가 찾는 AN입니다. 자, 그럼 S10이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2분의 항수 10개 곱하기 초항 2라고 했고, 마랑은 n이 10일 때니까 10을 넣으면 9, 2, 18에 2가 더했으니까 20이 됩니다. 그래서 얘 처리해 주시면 2분의 10 곱하기 22가 돼서 계산해 주시면 110인가요? 110. 110이 되겠네요. 답 2번. 네, 쭉쭉 풀어 나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fx 제곱이 실수 전체의 곱셈 함수죠. 함수도 곱셈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합성이나 다르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라. 그럼 곱셈은 어차피 보존이 되니까 리미트 x가 a 좌극한에 갈 때 fx의 제곱을 취합니다. 그럼 왼쪽에서는 a 왼쪽에서는 얘가 정의가 되니까 바로 처리해 주시면 4x 제곱 마이너스 계산하면 24x 플러스 36 얘가 fx의 제곱 곱셈 함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갈 때 연속이 돼야 되니까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죠? 그래서 a 플러스로 갈 때 얘의 제곱을 취하겠습니다. 4x 제곱 마이너스 4ax 더하기 a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극한을 한번 취해볼게요. 우변은 이 두 개 같아야 되는데 우변은 a를 바로 집어넣어도 되니까 집어넣으시면 4a 제곱 4a 제곱이 날아가고요. a 제곱만 남겠네요. 그죠? 좌변은 a를 이제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4a 제곱이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a 플러스 36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a 제곱 넘겨주시면 3a 제곱이고 마이너스 24a 플러스 36이 제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3을 날릴까요? a 제곱 마이너스 38 24a 더하기 12 이꼴 0. 자, 그래서 모든 정수 a 값, 상수 a 값의 합을 물었으니까 8이 되겠네요. 일단은 그냥 구해볼게요. AA 2, 6, 12 마이너스니까 a가 될 수 있는 것은 2하고 6이 되니까 모든 합은 8이 되겠더라.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9번 기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네요. 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규칙성을 좀 찾아주셔야 될 텐데 A12가 2분의 1이라 했는데 홀수일 때 이렇게 잡히니까 A12란 것은 A11분의 1 역수 취한 것이 A12인 2분의 1이 된다는 소리니까 A11은 일단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A12는 2분의 1이었고요. 그래서 역추적에서 좀 찾아봅시다. 그 다음에 A10은 짝수일 때니까 8 곱하기 A12 방금 구했던 2, A11이 2가 된다는 소리니까 A10은 이번에는 4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번엔 A9인데요. A9는 역수니까 A9분의 1이 A10이었던 4분의 1이 된다는 소리니까 A9는 4가 된다는 소리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A8입니다. A8은 역시 8 곱하기 A8이니까 8 곱하기 A8은 지금 구했던 4가 되니까 A8은 돌아왔습니다. 2분의 1입니다. 그죠? 규칙성이 보이죠? 2분의 1, 2, 4분의 1, 4,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4랑 A1이니까 이렇게 간다면 A4일 때는 4씩 차이가 나잖아요. 규칙성이. 그러니까 A4는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분명하고요. 그 다음 4에서 3칸 떨어진 거, 즉 얘가 A4, A3,
A2, A1 이렇게 될 테니까 A9과 똑같은 A1은 4가 되겠군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가서 규칙성이죠. 그래서 4와 2분의 1을 더한 것입니다. 4와 2분의 1을 더하게 되면 2분의 8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9, 답은 5번 되겠습니다. 네, 보자. 자, 그 다음 문제 10번입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의 x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도록 하는 모든 n값의 합을 물었으니까 이 두 개가 식이 같다라고 두고 x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넘겨주시면 로그에 대한 성질 때문에 로그 n에 x에 x 플러스 3이 1을 만족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로그의 정의를 쓰게 되면 x에 x 플러스 3이 n을 만족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진수 조건을 보시면 x가 기본적으로 양수를 잡아주셔야 되고 x 플러스 3도 양수니까 결국은 이 범위 안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함수 그래프를 이제 왼쪽에 있는 형태를 생각해 보시면 0하고 3을 기준으로 짝팅 홀통이죠. 홀수일 때 통과하는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아니죠. 마이너스 3이랑 0이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3이랑 0. 마이너스 3, 0 이렇게 잡힐 거고 이렇게 들어갈 건데 우리는 양인 범위만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얘를 fx로 둔다면 fx에 대한 함수식이 얘만 좀 적용이 되고 y는 n과 비교해가지고 y는 n을 딱 그려봅니다. 얘가 y는 n이고 얘 이제 교점이 x좌표가 생긴 것이 그죠? 지금 범위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도록 하랬죠. 그래서 범위를 여기가 1일 때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2일 때는 이렇게 들어오도록 그림상 만들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f1을 취한 것은 우리가 찾는 함수값이니까 n보다 작고 그 다음 f2를 취한 것보다는 n이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1을 집어넣어 주시면 4가 되고요. 2를 집어넣어 주시면 2를 집어넣어 주시면 10인가요? 네.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것은 5, 6, 7, 8, 9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n값의 합은 14, 14, 7, 28 더하기 7이니까 35가 되겠습니다. 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군요. 네, 여기까지 무난하게 평가 문제 풀렸던 것 같고요. 공통 문항이 올해 15번까지 있죠. 13번까지만 일단 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친구간 0, 1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얘를 만족시키도록 할 때 구해라 했어요. 자, 지금 나 조건 보시면 주기가 일단 2입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연속 함수니까 얘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fx를 마이너스 f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 이동했다는 사실. 얘는 원래 있었던 fx랑 비교해 보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붙었으니까 x축 대칭.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사실로부터 단순화시켜서 한번 작전을 짜봅시다. 0부터 1까지가 6분의 1이 됐으니까 우리가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0, 1, 연속이고 뭐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얘가 넓이가 좀 할게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 할게요. 여기가 1입니다. 좌표가 1일 때 1 지나고 0,0 지나니까 얘가 지금 fx로 연속돼 있고 얘의 넓이가 우리가 6분의 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지금 그래프를 x축 대칭시키고 그죠? 지금 우리 이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입니다. x축 대칭시키면 요렇게 생겼을 것이고 맞죠? 여기 마이너스 1일 것이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생기고 위로 한 칸 또 올려주면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그대로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단순화시켜 생각해 보시면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지울게요. 이렇게 되니까 이 실제 넓이는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6분의 5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형태가 이제 반복된 구조를 갖게 되는데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구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2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영역이 그대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돼서 실제로 넓이에 해당되는 것은 6분의 5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적분구하고 싶은 것은 적분의 양치성 때문에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g 더하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지금 형태가 나와 있고 g 더하기 1부터 2까지 g를 따로따로 계산해 주는데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지금 합이 넓이가 1이죠. 그래서 얘는 1이고 그럼 똑같은 주기로 이 형태로 반복이 될 테니까 얘도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지금 6분의 5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시면 2 더하기 6분의 5가 되어서 6분의 17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쉽게 답은 2번으로 구할 수가 있는 문제였다. 네, 심플하게 풀립니다. 자, 12번 도형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아주 중요하죠. AB가 4고요. 그 다음에 AC가 5입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BAC가 우리가 지금 8분의 1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이 각도 세타라고 하고 다 각이 같다 했거든요. 자, 이렇게 두고 이때 지금 DE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밑각이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제가 늘 강조했던 부분인데 평가는 역시 나왔습니다. 밑각이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 길이 BD는 4가 됩니다. 게다가 꼭지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을 밑변을 수직하면서 이등분한다라는 우리 중학교 성질 때문에 꼭지각을 이렇게 딱 수선을 내려버리면 혹은 각을 이등분해버리면 얘가 90도가 되면서 수직 이등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이제 코사인 세타 값이 지금 8분의 1이거든요. 이 값이. 그래서 코사인 세타 값이 8분의 1이니까 4 곱하기 8분의 1 하면 이 실제 길이가 2분의 1이 되거든요. 근데 밑변이 똑같이 이등분하니까 2분의 1이 돼서 AD 길이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2분의 1, 2분의 1로서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나머지 이 길이는 4가 되고요. 그러니까 또 지금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결국은 또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또 지금 이 각이 똑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코사인으로 할 수 있는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BC 거리를 잡을 수가 있는데 코사인 법칙은 이 8분의 1이라는 것은 2 곱하기 끼인 변 4, 5, 다음 4제곱 16 더하기 5제곱 25 마이너스 BC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 처리해 주시면 날라가고 5 올라가니까 5를 빼주면 20 36이네요. 36이 BC의 제곱이 되네요. 따라서 BC의 길이는 6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BC 길이는 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등변 삼각형인 탓에 얘의 수선을 작도를 해주시면 중학교 방식 역시 나오네요. 그죠? 수선을 작도를 해주시면 밑변을 수직하면서 이등분 하죠. 수선을 작도하면 RHS 합동 때문에 이 길이 역시 3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추 거의 다 됐는데 아까 우리 알다시피 이 길이가 1이었지만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지금 2분의 1이죠. 각각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90이고 세타, 90이고 세타니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서로 세타 90으로 AA 닮음이거든요. AA 닮음입니다. 자, A 닮음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실제 길이를 지금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는데 이게 피타고라스 때문에 4, 3이면 16에 9 빠지니까 16에 9 빠지면 루트 7이죠. 그래서 실제 요 높이가 지금 우리 작도했던 이 길이가 루트 7이 됩니다. 그 다음 요 길이도 지금 잡을 수 있거든요. 파란 색깔 이 길이는 뭐 사인 처리해도 돼요. 4 곱하기 사인 처리해도 되고 아니 피타고라스 쓰게 되면 16 마이너스 4분의 1 처리가 되니까 4분의 4, 6, 24, 64, 63의 루트니까 2분의 3 루트 7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b가 지금 a의 닮음이기 때문에 높이 b만 보게 되면 큰 녀석과 작은 녀석의 b가 즉 2분의 3 루트 7이라는 실제 길이 돼 이 검은 색깔 높이인 루트 7
보이죠? 이 B와 우리가 찾고 싶은 길이가 DE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녀석의 4대 우리가 찾고 싶은 DE의 거리와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손쉽게 풀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내왕의 곱은 내왕의 곱과 갖다 처리하면 4루트 7이 DE 곱하기 2분의 3루트 7 이렇게 처리가 되고 루트 7, 루트 7 날라갑니다. 3분의 2 곱해주시면 DE는 뭐가 되더라? 3분의 8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역시 중학교 도형의 이등변 삼각형하고 AA 닮은 숨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도형 문제를 풀면 되겠군요. 자, 이제 마지막 13번까지 풀고 또 풀이를 또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13번. 자, 시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보시면 0에서는 정의가 안 되고 이렇게 있으면 3에서는 이렇게 빵꾸 뽕 나고 그 다음에 1까지 쭉 가서 수가 1이 돼 있거든요. 1이 돼 있고 1일 때는 함수값이 1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로 지금 주기가 1인 상태로 계속 반복이 된다 이거죠. 그때 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이제 정의대로 쫙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f 루트 1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f 루트 2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3분의 맞죠? 3 곱하기 f 루트 3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해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3분의 20 곱하기 루트 20이 되겠죠? 자,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이 좌표가 지금 1이거든요. 1일 때 1을 갖고 2일 때 또 1을 갖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완전 제곱수, 그러니까 제곱수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1,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6, 20까지 관심이 있으니까 얘들의 숫자에 관심이 있고 얘들의 루트를 취하게 되면 전부 다 1, 2, 3, 4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일 때 따로따로 계산해 주시면 3 루트 F1은 F1이 1이 되기 때문에 3분의 1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F4는 그러니까 F 루트 4는 4, 이 경우에 3분의 4 곱하기 F 루트 4죠. 맞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그럼 얘가 역시나 2라서 1이 되기 때문에 3분의 4가 됩니다. 그럼 얘는 3분의 9 곱하기 루트 F 루트 9죠. 그렇게 처리가 되니까 얘도 역시나 3분의 9가 되죠. 일단 풀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얘는 3분의 16이 될 거고. 그래서 얘들은 이제 따로 빼주기 위해서 그럼 나머지 녀석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4, 9, 6, 16 제외하고 뭐 1, 2, 3 이런 1, 2, 3 이런 애들 보면은 2, 3 이런 애들 보면은 얘들이 전부 다 함수값이 3이거든요, 지금. 그죠? 무리수. 그래서 3이 되니까 결국은 얘들은 구조가 3분의 2 곱하기 3 더하기 3분의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들 따로 계산하고 얘를 따로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우리 나름대로 얘를 이제 다 그냥 일단 먼저 계산을 해줍시다. 1 곱하기 3 이렇게 쭉 해서 3분의 20 곱하기 3으로 일단은 전부 다 3이 있다고 보고 계산을 한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녀석만 남기기 위해서 실제로 얘들은 그 값이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주냐면 2배의 3분의 1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3분의 9 더하기 3분의 16 얘들만 따로 이렇게 2배를 해서 빼주면 실제로 남는 녀석인 3분의 1, 3분의 4, 3분의 9만 남겠죠. 왜냐면 3분의 2라는 시스템이 3개 있다. 3분의 3이라는 게 3개 있다. 3분의 1이라는 게 3개 있다라는 뜻이니까 3분의 1만 살리기 위해서는 3분의 1이 3개 있는 것에서 3분의 1이 2개 있는 걸 빼주면 3분의 1만 남잖아요. 그런 형태로 의미를 돌린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했냐면 얘들이 계산이 편하거든요. 3, 3 약분되니까 얘들은 결국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시그마 K는 1서부터 20까지 K라는 소리고요. 빼기 2 곱하기 3분의 얘들은 합하게 되면 25 오니까 20인가요? 그죠? 3분의 20 맞죠? 아닌가?
5, 25, 30이네요. 30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가우스 방법에 의하면 얘는 2분의 평수 곱하기 21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 곱하기 약분해서 10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얘는 처리되면 10이고 210에서 20이 빠지니까 답이 190이 되겠네요. 그죠? 190. 그래서 답은 5번. 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풀이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끊고 가도록 할게요.